자, 이게 중복조합 문제가 지금 되게 많죠? 아우, 좀 지겨울 정도로 좀 많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가, 약간 좀 터프쯤 되는 거,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출 문제, 3월부터는 아마 교평수 교재 가지고 확통을 진행하게 될 텐데, 기출 문제 싹 다 정리할 겁니다. 그때, 아마 여기 있는 문제 좀 많이 껴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풀어두면은 아마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는 내가 교평수 교재가 스텝 1 수준, 스텝 2 수준, 스텝 3 수준 얘기했었나요? 스텝 4까지 있어요. 스텝 2, 1, 2, 3, 4가 있는데 스텝 1은 진짜 그냥 뭐 한 쌤 B단계 대표 문제 정도 느낌의 문제들이고요. 약간 좀 유형 문제들 대부분이고, 스텝 2가 약간 응용되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 터프 문제들이 있죠. 터프 문제들 중에서는 스텝 2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기출 문제들을 순서대로 좀 배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플 시너지 터프거나 아니면 행복한 1등급도 있고요. 그죠? 아무튼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진짜 뭐 블랙라벨로 따지면 뭐 스텝 1 정도 급? 스텝 2급도 가끔 좀 있고 좀 그래요. 스텝 3는 뭐냐면은 얘는 문제가 약간 좀 모의고사 기준으로 4점짜리 중에서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운 것들이 있죠. 많이 어려운 거. 객관식에서도 이제 최고 난이도 뭐 15번 있으면은 걔 바로 좀 직전에 있는 문제까지 뭐 14번이나 15번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단답형 같은 경우는 뭐 21번, 22번 뭐 이런 것들 좀 껴있어요. 확통에서는 이제 29번, 30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마플 시너지 기준으로는 행복한 1등급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껴있어요. 그러면 스텝 4는 뭐냐? 예전에 얘기하던 그 킬러급 문제 중에서는 와 진짜 이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문제들이 껴있어가지고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얘는 그냥 배제해놓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진짜로 만점 목표로 하는 거 아니라면은. 그래서 얘는 어느 때 들어가냐? 다 해서 할 게 없어요. 그때 들어가면 돼요. 할 게 없어요 하면은.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사설 문제 여름방학 딱 들어갈 때부터는 빈출 유형이라고 해서 사설 문제들이 좀 껴있어요. 근데 그때는 2급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좀 종종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얘는 뭐 그래도 여기서도 거의 최상급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꼭 봐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나중에 하고 나서 여유가 되면은 몇 문제 정도는 좀 풀어보는 건 괜찮기는 합니다. 일단은 없다 셈 쳐도 상관은 없어요. 버리기는 아까운데 버릴 정도로 너무 조잡하진 않지만 조금 과하다 싶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학기 딱 들어가고 나서 방학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 교재로 가지만 얘는 아무래도 후딱후딱 나가겠죠. 보통 문제가 2점에서 3점짜리 문제들이 대부분이고요. 4점 중에서도 좀 쉬운 4점, 정말 쉬운 4점 이렇게 들어가요. 얘는 이제 거의 뭐 10중 8구 4점이에요. 다만 3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좀 과한 거, 야 이게 왜 3점이지? 4점짜리인데 이렇게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껴있고요. 그 다음에 4점짜리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중간 난이도 정도까지는 들어갑니다. 이쪽은 이제 당연히 4점짜리 고난이도들이에요. 고난이도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241번부터 245번까지 문제 중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45번이에요. 요거 하나만 일단 직접 풀어볼게요. 요거 풀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이제 스텝 2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잘했어. 되게 잘했습니다. 그죠? 이 중복조합 중에서 한 직선 위에 있는 그 경우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뭐 얘 자체는 얼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전체 경우에서는 3H6이니까. 그럼 이게 한 직선이 있는 경우라면은, 그죠? 1, 2, 3.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 등차 수열 얘기하는 거죠? A, B, C가 등차 수열인 경우만 빼주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1 차이 날 때 B-A, 1 차이 날 때 C-B. 그쵸?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B-A와 C-B가 같은 경우. 그죠? 요거가 되는 경우만 그냥 빼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한 직선이 되는 거, 요 말은 A 플러스 C가 2B인 경우, 요 경우에서 하나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1분 있다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잘했네. 그래서 2, 1, 2, 3, 3, 2, 1. 자, 그래서 지금 얘가 2B가 A 플러스 C인 경우는, 그쵸? 2B가 A 플러스 C면은, A 플러스 C가 지금 2B구나. 그래서 3B가 6인 경우라서, B는 일단 무조건 2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B가 2니까 얘는 4. A 플러스 C가 4 되는 경우. 그럼 얘는 뭐예요? 어차피 B는 무조건 2로 확정돼 있으니까 얘는 두 개 중에서 4개 뽑는 거. 이거만 빼주면 되는구나. 괜찮죠? 1, 1이 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얘는 8C6, 얘는 5C4. 그래서 8C, 7, 4, 2, 8에다가 5 하나 빼주니까 23이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요게 생각보다 꽤 많이 틀려요. 지금 여기 우리는 이걸 딱 봤을 때 거부감 없이 그냥 푼 게 사실 되게 잘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사실 다른 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직선이 있는 거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부등식의 정수의 개수. 자, 이것도 한 번만 가봅시다. 자, 이거는 방식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건데 뭐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어요. 간단하게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자, 원래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이거? 그냥 등식으로 다 만들면 되죠. 얘가 4개인 경우,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1개인 경우 다 의미 아닌 정수니까 3H4구나. 그래서 얘는 11이라고 해주면 돼요. 이게 아까 전에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 내용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걸 싹 다 더하면 그냥 답인데 문제는 나중에
그 이항 정리하면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한 번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이걸 싹 다 더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게 결국 4H사랑 똑같이 나와요. 이게 왜 4H사가 되냐면 4개 중에 4개 뽑는 거잖아. 만약에 우리가 W,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 지금 이게 둘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의 개수에 관련된 거. 왜 이거랑 똑같은 상태가 됐지? 왜냐면 만약에 W가 0이면 요거 3개 다 더한 게 4 나와야 돼요. 1번 케이스. 얘가 4인 경우. 두 번째, W가 1일 때는 얘가 3인 경우. 그래서 3H3인 경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 2. 그 다음에 3, 1, 4, 빵. 그래서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더하는 거는 어차피 얘가 0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 경우의 수가 1 곱하기 3H4. 1 곱하기 3H3. 이렇게 나가니까 어차피 이거 다 더하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4H사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전에 설명하다가 만 거 뭐였죠? 그 뺄 때 2H2 더하기 2H1 더하기 2H0 뭐 요거 있었잖아요. 근데 요걸 갖다가 우리는 3H2로 한번 큐에 계산할 수도 있다 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건 나중에 이항 정리 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답이 어떻게 돼요? 뭐 이걸로 보나 이걸로 보나 상관이 없죠. 그래서 7C4 7C3으로 볼 수 있으니까 7, 6, 5, 3, 1 7 곱하기 5 35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248번 한 번만 직접 풀어봅시다. 아니다, 248 그래 248로 그냥 갈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연수이기 때문에 하나씩 주고 시작한다 그러면은 2가 되겠고, 얘는 뭐 꼭 등호로 안 나타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3H2, 3H1, 3H0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하나 추가 더해서 2인 상태로 4H2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얘는 5C이니까 총 10가지다 라고 하면 답이 없는데 1인데 미안해. 1이네 아이고야, 왜 이러냐. 1 빠지네. 4H1이네요. 4가지네요. 그쵸? 미안.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 또 틀렸어?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수꼴의 정수의 개수도 한 번만 좀 봅시다. 지수꼴의 정수의 개수. 어려운 거는 아닌데, 그렇죠? 아무래도 패턴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뭐지? 얘는 무슨 문제지? 이 생각이 살짝 들 수 있어요. 자, A, B, C 다 곱한 게 1024래요. 근데 얘는 아니 자연수 곱해서 자연수 나왔으면은 A, B, C는 전부 다 1024의 약수죠. 전부 약수예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나왔다. 약배수 논리를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얘는 약수인데 얘 생각해보니까 2밖에 없잖아요. 소인수가. 당연히 A, B, C는 다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지고 B도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지고 C도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진다면 얘는 2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 2의 10제곱과 똑같겠구나. 자, 그럼 이때 A'은 0이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면 0제곱도 1이라서 자연수가 맞아요. 한마디로 A', B', C'은 음의 정수만 아니면 음이 아닌 정수기만 하면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얘는 방정식의 해개수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냥 답이 3H10이에요. 괜찮죠? 답은 66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251번으로 풀어볼게요. 만약에 헷갈리면 249번 직접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괜찮으면 251번으로 갑시다. 왜? 얘는 두 개라서. 그래서 조금 더 헷갈려요. 빠르네. 따봉. 오케이. 혹시 3까지 내려가 본 적 있어요? 한 번 있어요. 오케이. 다른 과목은 어때요? 뭐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탐구 비슷해요? 내가 봤을 때 경연이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수학도 올라갈 것 같아. 진짜. 예, 맞읍시다. 그쵸.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일이 들어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2만 놓고 봤을 때 3개 중에 7개, 3만 놓고 봤을 때 3개 중에서 4개, 이걸 보고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합니다. 괜찮죠?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으니까. 자, 만약에 분석이 필요하면은 분석 나중에 해줄게. 어차피 저거랑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A가 2의 무슨 A1 제곱 곱하기 3의 A2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3H7 9C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7 6C4 6C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4, 9, 36
곱하기 15. 5 곱하면 180의 3배. 540.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유형 7번으로 가봅시다. 적어도 조건이 있는 중복조합의 수. 와, 이건 진짜로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자, 적어도가 있으면 자연수해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 종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두 종류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오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져요. 앞부분은 지금 문제가 어렵지 않을 텐데 뒤에 터프 쪽 가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실전 문제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은 뭐 252번. 자, 요거 하나는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기본적인 거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가주권 얘기하는 거. 사과를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있는 게 아니에요. 받지 못한 학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는 대표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도 문제예요. 고난이도. 뭐 고난이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노멀 이상은 들어갑니다. 뭐 터프에 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얘는 지금 그냥 의미 아닌 정수예요. 빵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빵 1, 2, 3, 4, 5, 6, 7. 아우 3, 2, 1, 7이구나. 그래서 얘는 9시 7, 9시 2니까 9, 4, 36까지가 되겠고요. 적어도 한 개 이상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한 개 이상 받아야 되는 거는 빵개는 안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씩 주고 시작하니까 얘는 그죠? 주고 시작하니까 3H 4네요. 그래서 6시 2가 될 겁니다. 15가지. 그래서 51이 답이 될 겁니다. 2번.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자, 그러면 256번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게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도 못 받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의 수. 터프는 아니고 그냥 노멀.
자, 쉽게 힌트를 잠깐 간다면 한자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긴다? 영인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인해가 있다? 뭐야? 자연수해를 그냥 전체에서 빼버려도 되는 거죠? 모두 다 한 개 이상 받는 경우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전체 학생,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 받는 경우의 수를 뺀 21가지가 하나도 못 받는 학생이 존재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학생 4명. 자, 요거는 다 다른 학생이에요. 8자로 연필, 다 같은 연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얘는 받은 학생들에 대한 연필 개수의 합이 8인 그 상태만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이 받은 모든 연필의 개수가 8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순서상 개수랑 완전히 똑같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방정식의 해개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조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왜? 개수가 당연히 동일하겠고요. 그 다음에 의미 아닌 정수의 조건만 만족하게 정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총 8개예요. 자, 이건 지금 1번 풀이입니다. 1번 풀이. 자, 여기에서 자, 요 풀이에서 요 풀이에서 우리가 하나도 못 받는 학생이 만들어지려면 아우 다 받는 것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수에 그렇죠? 요것만 빼주면 되죠? 그러면 못 받는 학생이 없게 되는 경우를 빼주면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럼 얘는 11C 8, 11C 3이고요. 얘는 7C 3이 되겠네요. 이건 암산이 안 되겠네. 11, 10, 9, 3, 1, 3, 5, 15, 55. 165. 얘는 7, 6, 3, 1, 35죠. 그래서 답이 130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얘 말고 아니 이게 도저히 내가 빼는 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게 항상 시험장에서는 문제점이 뭐예요? 내 정상 컨디션이 100%라고 한다면 100%를 시험장에서 다 발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은 어떠냐? 자, 우리가 일일 테스트 같은 거 보잖아요. 평소 실력이 90%밖에 안 나와요. 긴장감이 좀 덜하는 일일 테스트 같은 경우도 자기 실력이 90%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신에서 본다 80%까지 떨어져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좀 더 높은 실력을 유지해야 되는 게 사실 필요한 거고요. 아우 쉽네 하고 가야 그나마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 지금은 뭐 생각 안 들 수도 있겠지만 막상 가보면 또 모르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풀이를 좀 알아야 돼요. 참고로 7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수능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실제로 뭐 그 감독관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학생 하나가 이제 마킹을 하려고 하는데 손이 덜덜덜 떨려서 마킹을 못 하고 있더래요.
그 잡아줬대. 진짜로. 너무 긴장해가지고. 다 풀었어. 마킹하려고 그러는데 떨려서 이게 마킹이 안 된대요. 미안, 그냥 뻘소리예요. 자, 그래서 되게 긴장 많이 됩니다. 뭐 물론 자기 포텐셜을 넘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딱 하나야. 완전히 재능만 믿고 노력 안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원래 한 3등급 정도 나오다가 포텐 터져서 갑자기 막 2등급 튀어나오고 이런 친구들. 1등급 안 나와요, 그래도. 그러니까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어차피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희망할 바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풀이 방법 뭐냐? 한 자료도 받지 못하는 학생을 구해주면 되겠지. 첫 번째 뭐예요? 학생이 한 명만 빵개 받는 학생이 1명.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학생이 2명.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학생이 3명인 경우. 그렇죠?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4명 중에 1명 골라주면 돼요. 4명 중에 1명 골라주고 그 학생이 만약에 A라고 친다면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H8이다. 3H8? 빵대니까 하나씩 다 가져야 되지? 3H5네요. 괜찮죠? 자연수로 가져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가져야 되니까. 자, 그럼 얘는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요. 그게 만약에 A, B가 둘 다 빵개다. 그럼 C, D 합쳐서 8개인데 얘네는 빵개 받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하나씩 다 주고 시작해줘야 돼요. EHU. 그쵸? 그 다음에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요. 그럼 뭐 A, B, C가 빵개 받았다. 그럼 D가 8개. 뭐 당연히 경우의 수 한 가지입니다. 괜찮죠? 이거 다 더해줘도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4 곱하기 8, 72, 21, 84가 되겠고요. 얘는 6 곱하기 76, 7가지죠? 7, 6이 42. 얘는 지금 4가지가 되겠고요. 괜찮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면은 46에다가 84 더했으니까 130 되는 게 맞아요. 괜찮죠? 그래서 혹시라도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라도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수학의 기본은 노가다입니다. 수학의 기본은 노가다예요. 노가다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노가다로 끝나면 수학이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정리해 놔야 됩니다. 괜찮죠? 노가다로 풀되 답이 나왔어. 답 나왔네 땡. 이게 아니고 왜 나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 정리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다음부터 간단하게 풀리겠네. 그렇죠? 그게 수학이죠. 노가다로 푸는 건 맞는데 그렇게만 풀면은 위험하다.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한 문제만 더 봅시다. 와장창창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262번 이 문제가 혼자 풀기는 살짝 부담스러우면서 참 좋은 문제라 이거 하나만 좀 더 풀어볼게요. 두 종류는 어차피 다음 종에 나오니까 이따가 봅시다.
해설지. 수원수투 전범이 다예요. 되게 알지? 화이팅! 우리도 문제랑 응? 해설지. 그 다음에 문제랑 해설지. 전범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교평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까봐 이걸로 다시 뽑았어요. 얘가 되게 좀 무난하게 간단하거든. 한번 빠르게 다 보고 교평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먼저. 이게 더 나을 거예요. 자, 얘는 두 가지로 풀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풀이가 제일 무난해요.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아마 생각 못 할 거예요. 좀 어려워가지고. 자, 일단 첫 번째 풀이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죠. 가만 놓고 오면은 쉬워요. 나 때문에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너가 다 하면 돼요. 다 하면 돼요. 얘가 2개, 1개인 경우, 3개, 2개, 3개, 하나인 경우, 4개, 3개. 이거 안 나오는구나. 그죠? 4개, 3개 안 되죠? 그 다음에 4개, 2개인 경우, 그러면 1, 1 되니까 가능하고, 4, 1도 가능하겠네요. 5인 경우에 4, 3, 2 다 안 돼요. 1이만 돼요. 왜? 5, 1 나오면 1, 1은 가능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이외에 더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쭈루룩 풀면은 됩니다. 오케이. 되게 무식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에서 정리해 본다면 얘는 2개, 1개니까 3개잖아요. 그러면은 C 플러스 D가 5로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2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만 더 보면 되겠네요.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5개잖아요. 그러면은 C 플러스 D에서 3개가 남네요. 2H1로 계산해 주면 되겠고, 자, 얘는 3개, 1개, 4개니까 C 플러스 D가 지금 4, 2H2. 자, 이 경우는 C 플러스 D가 2, 아이고, 2H 빵. 그 다음에 이 경우는 C 플러스 D가 3, 2H1. 이 경우는 C 플러스 D는 2, 2H 빵. 이거 일일이 다 더해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둘이 더해서 무슨 뭐 3개, 4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3, 4, 5, 6. 자, 그럼 이걸 일일이 다 더한다 그러면은 요 계산했을 때가 4C 3이니까 4, 2, 3C니까 3, 1, 2, 1. 뭐야?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얼마지? 9, 10, 13. 13.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 풀이는 요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경우 중에서 A, B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B보다 큰 경우의 수랑 A가 B보다 작은 경우의 수가 둘이 경우의 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대칭구조니까. 괜찮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A가 B보다 큰 경우만큼 B가 A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테니까. 그럼 A와 B의 관계는 총 몇 가지요? 요거까지 3가지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A가 B랑 똑같은 경우의 수를 빼고 그게 그냥 2로 나눠줘도 돼요. 괜찮죠?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4H4가 되겠고, 그 다음에 A랑 B가 똑같은 경우의 수를 센다. 그러면은 1, 1일 때는 2H6 2H6, 2H4 되겠죠?
그 다음에 2인 경우에는 CD 합쳐서 4니까 2H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둘이 3, 3이 나왔다. 그러면 CD 더해서 2니까 2H 빵으로 나올 거예요. 그냥 이게 답이에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가 나오는 경우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저런 대소관계 문제가 나오면은 거의 10중 8구 얘로 다 돼요. 괜찮죠? 왜? 이거 구하는 건 쉬우니까. 자, 그러면 얘는 4H4, 7C3, 763, 35에서 얘는 5C4, 5 얼마지? 3, 1 2분의 35 빼기 9 그러니까 2분의 26을 2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14. 그렇죠?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괜찮죠?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똑같으면 답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종류로 한번 가볼게요. 두 종류. 자, 요거는 뭐 다이렉트로 그냥 혼자 풀어보라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264번 하나만 먼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되는 친구들은 그냥 직접 풀어요. 안 들어도 되니까. 자, 흰색 탁구공 8개, 주황색 탁구공 7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한다. 흰 탁구공, 주황 탁구공이 각각 1개 이상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한꺼번에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힘든데? 그쵸? 따로 나눠주면 되죠. 흰 거는 흰 것끼리예요. 그래서 흰색 탁구공 A 학생, B 학생, C 학생한테 나눠준 게 8개. 그쵸? 근데 흰색 탁구공, 주황색 탁구공 전부 1개 이상씩 나눠줘야 된대요. 자연수에. 그러면은 주황색 탁구공도 싹 다 합쳐서 총 7개 나와야 되는데 자연수회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따로 그냥 봐주면 되겠죠? 아, 얘는 그러면 3H5구나. 얘는 하나씩 나눠주면 3H4구나. 그냥 둘 다 동시에 만족해주면 되니까 그냥 이게 답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7C8에서 1 뺀 7C5, 7C2가 되겠죠? 얘는 7, 6C4가 되니까 6C2가 될 거야. 그래서 7, 6, 1, 21에다가 6C, 15가 되겠죠? 5배 하면은 105니까 105의 3배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315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무난한 문제 하나 정도는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저기 266번 하나만 직접 풀어봅시다. 그쵸? 뭐 별로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쵸? 다 맞았네. 자, 여기서 탁구공 A 하나만 넣어주면 되니까 하나 넣어주면 그냥 3H4. 여기는 뭐 야구공 B만 하나 넣어주면 되니까 3H4죠. 쟤랑 거의 비슷하네요. 5C3 10가지 3H4 15
150까지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답은 4번이고요. 이거는 아마 못 풀 거예요. 못 풀 건데 너무 중요한 문제라 이건 지금 여기 있으면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269번. 쟤는 뭐 행복한 1등급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서 269번 한번 일단 직접 풀어봅시다.
이걸 3H2로 계산했구나. 남학생은 여학생 볼펜이 똑같진 않아요. 여학생은 연필이 똑같은 거지. 일단 전체 설명 잠깐 좀 해볼게요. 이건 원래 처음 배우면 원래 못 푸는 게 정상인데, 되게, 그죠? 지금 딱 보면은 실수해서 지금 답이 안 나온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보통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의 공통 증상이 뭐냐? 문제를 보고 뭔 소린지 이해를 못 해요. 아예 시작을 못 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어떠냐? 다 정리해서 쓴 거예요. 가나다 조건을 다 정리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필, 볼펜은 어차피 따로 쓰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연필 같은 경우에는 ABC가 여학생이고 D가 남학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학생 3명의 연필 개수, 남학생 2명의 연필 개수 합쳐서 7개가 될 텐데, 여학생들은 연필 개수가 다 똑같이 1개 이상 나와야 되고, 남학생들은 연필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볼펜은 따로 계산하면 되니까. 일단 얘만 먼저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거는 그냥 노가다로 일일이 다 들어가는 게 제일 나아요. 어차피 연필이 111 나오는 경우, 그러면 이때는 둘 합쳐서 4개 나오면 되잖아요. 2H4. 그렇죠? 2H4로 계산하면 되겠고, 왜냐면 얘는 음이 아닌 정수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둘 나오는 경우에는 어차피 6개 빼니까 1개 남잖아요. 그래서 얘는 2H1이다. 그래서 얘는 5C4니까 5가지, 얘는 2C1이니까 2가지. 그래서 연필만 나눠주는 경우가 총 7가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볼펜도 똑같죠. 일단은 얘네 둘이 111로 가져가는 한 케이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셋이 합쳐서 2개 가지면 되니까 3H2구나. 그 다음에 2개씩 가져가는 경우에는 둘이면 어차피 빵개네.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끝나는 거네요.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해주면 얘는 4C 6가지가 되겠고 1가지가 되겠죠. 7가지다. 그래서 7, 7이 49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되게 잘 풀었습니다. 잘 풀었어요. 허허허허. 내용 접근 되게 잘했어요. 빈말이 아닌데 진짜인데 진짜로. 자, 그러면은 큰일 났다.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좀 너무 빠른데, 원래 오늘 2항 정리 나가려고 그랬는데 단조 증가함수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좀 빠듯할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자, 일단 두 번째 케이스의 중복조합 내용을 할게요. 지금 요거 하나 있어. 미안해. 지난번에 개념 설명하고 지금 문제풀이만 와장창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등호떼기, 그냥 등호떼고 붙이고 뭐 요거예요. 뭐 옛날에는 뭐 중복 피하기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막 못 알아듣겠는 그런 느낌이야. 이름은 그냥 내 맘대로 붙였으니까 그냥 무시해요. 괜찮죠? 자, 다른 말로는 단조 증가 함수의 개수라고 생각을 일단 해볼게요. 혹시 지난번에 함수의 개수 설명했나요? 좀 하지 않았나? 안 했나? 안 했나? 자, 함수의 개수 중복조합하면 중복순열하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함수의 개수.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로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정역 1, 2, 3, 4 4개밖에 없고 공역이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일단 1번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뭐 함수의 정의가 정의역 하나마다 대응 하나씩 다 나오는 거니까 똑같은 거 또 나와도 상관이 없죠. 5, 5, 5, 5 이렇게 가니까 5파이 4로 나온다. 뭐 이거는 지난번 중복순열 하면서도 했었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딴 거 넣으면 딴 거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1이 갈 수 있는 게 5가지. 그럼 2는 4가지, 3가지 2가지. 그래서 5P4 그냥 순열이구나. 중복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 증가함수의 개수. 자, 증가함수라고 하는 정의는 뭐예요? 큰 거 집어넣으면 큰 거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서는 정해져 있잖아. 순서는 정해져 있으면은 뽑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5개 중에서 치역이 될 원소 4개만 골라주면 대응은 알아서 결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5개 중에 4개 뽑아주면 된다. 자, 이거를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1, 2, 3, 4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F1, F2, F3, F4. 자, 얘는 뒤로 갈수록 커져요. 최소 1부터 최대 5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수에 1부터 5까지 총 5개 중에서 4개 다 달라야 되잖아요. 4개 골라줘야 되는구나. 얘네가 하나씩 매칭될 수 있는 거 1, 2, 4, 5로 골랐다 그러면 이건 100%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5시 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감소함수의 개수라고 했을 때 당연히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그냥 5시사 반대로 부동만 바뀌는 것 뿐이니까 얘는 그냥 생략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5번째로 갈게요. 자, 고등과정에서 용어가 등장을 하진 않는다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단조증가함수라는 용어예요. 얘는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명명을 해놔야 이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단조증가함수. 자, 단조증가함수는 저희가 뭐냐? 증가함수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일단 증가는 맞으니까 당연히 더 큰 걸 집어넣었을 때 작아질 일은 없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같은 게 또 나와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투에서도 함수 그래프 그릴 때 3차 함수 말고 이런 그래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증가함수예요? 아니에요. 증가함수는 무조건 큰 거 집어넣으면 더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상수함수 구간에서는 더 큰 거 집어넣었을 때 안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증가함수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단조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같은 게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는 만약에 이런 이산적인 상태에서 일일이 다 써본다 라고 친다면 얘는 F1, F2, F3, F4 나왔을 때 큰 거는 맞아요. 다만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최소 얼마? 1부터 출발합니다. 최대 5까지 들어가요. 오잉? 얘도 뽑으면 되는구나. 어차피 1부터 5까지인데 얘네 대응되는 어차피 순서는 결정돼 있잖아요. 등호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것 뿐이니까. 순서가 결정돼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렇죠?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사실상 조합과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괜찮죠? 한마디로 얘도 조합만 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5개 중에서 4개를 조합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얘처럼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없는 조합이 아니라 똑같은 걸 또 뽑아도 상관이 없는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조합으로 뽑을 수 있다. 괜찮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숫자를 이쪽에서 3, 3, 4, 4 이렇게 뽑았다고 칠게요. 아예 뽑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얘는 3, 3, 4, 4 이렇게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괜찮죠? 3, 3, 4, 4 나오면 1, 2, 3, 2, 2, 3, 3은 4, 4는 4 이렇게 간 거예요. 다 단조증가함수예요. 괜찮죠? 참고로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1대1 함수의 일종이에요. 얘는 완전 다른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마지막 6번 단조감소함수의 개수. 차이점은 없어요. 그쵸? 아주 맛있는 단감. 미안. 그래서 얘는 똑같이 OH4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막대기 논리 가지고 중복조합을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그걸 모른다고 생각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은 완전 다른 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시작 자체에서는 오히려 많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둘은 연결시킬 생각은 일단은 하지 마요. 나중에 자신이 써지면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는 정도면 중복조합은 진짜로 완전 통달하는 수준이에요. 뭐가 나와도 안 틀리는 수준이 되면 알아서 보이게 돼 있어요.
수능 때까지는 안 합쳐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따로따로 문제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요거 조금 지저분하니까 위에다가 써볼게요. 자, A, B, C, D. 자, 이렇게 돼 있고 1부터 10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등호 이쪽에다가 넣을게요. 얘는 뭐 등호 붙이나 안 붙이나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얘는 수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1부터 10까지 중에서 A, B, C, D가 될 4개를 골라주면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4, 2, 70 하면 안 돼요. 10개 중에 4개 뽑는 거예요. 4개 중에 10개 뽑는 게 아니라.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그거 말고 자, 요거예요. 이거 좀 지울게요. 밑에 거는. 그쵸? 어차피 같은 개념이니까. 너무 좀, 요거 지저분하니까 ABCD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자, 일단 얘는 우리가 1부터 10까지 10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 뽑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정의니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지금 보면은 ABCD는 전부 같은 수가 안 나와요. 근데 정수회잖아요. 정수회니까 1부터 10까지 자연수들. 중간에 빈틈은 없겠죠. 당연히 A와 B는 최소 차이가 1 차이는 날 거예요. 그쵸? 1 차이, 2 차이, 3 차이, 4 차이. 그쵸? 얘도 1 이상 차이가 나겠고 얘도 1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A와 B는 같을 수 있어요. 최소 차이가 빵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0, 1, 2, 3, 4 차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최소 차이가 빵이에요. 최소 차이가 빵이에요. 최소 차이가 빵이에요. 잠깐만. 그러면은 이 등호만 딱 떼면은 조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등호를 떼볼게요. 어떻게? 최소 차이가 1 차이 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수를 기준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보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왼쪽 걸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자, A라는 수를 기준으로 일단 놓고 봤을 때 둘이 만약에 등호를 딱 떼게 만들려면 오른쪽에다가 B 하나만 쓴다고 해서 등호가 떼지나요? 안 떼지겠죠? 그러면 떼지려면은 B만 냅두면 안 되고 1 키워주면 돼요. 그럼 B 플러스 1은 A랑 같을 수가 없어요. 괜찮죠? 같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딱 최소 차이가 1 차이예요. 뭐야? 등호만 뗄 거면 여기다 2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중간에 선택할 수 있는 한 개의 수를 버리게 되는 거라서 경우의 수가 안 맞아요. 괜찮죠? 한마디로 등호만 딱 뗄 수 있게 하는 그 정도 차이의 숫자만 더해주면 됩니다. 지금 얘는 정수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1, 3, 5, 7, 9 이렇게 돼 있다고 친다면 얘는 선택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때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죠?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C도 등호를 B와 함께 떼주려고 해요. 등호 뗄 거예요. 자, 그럼 뒤에다가 몇을 더해주면 등호가 딱 떼질까요? 2 더해줘야 돼요. 왜? 1 더해주면 둘이 같을 수 있어요. 2는 더해줘야 B 플러스 1과 C 플러스 2는 1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뒤에다가는 또 3 더해주면은 마저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다 1 이상씩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최소 차이 1 이상 차이, 1 이상 차이. 자, 그러면은 A는 최소 차이가, 최소 얼마예요? 1까지 갈 수 있었어요. D는 최대 10까지 갈 수 있었죠? 중간수는 몰라도 되잖아요. 어차피 얘로 제한되니까. D가 1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맥시멈 값. 근데 문제는 D 플러스 3이에요. 최대 얼마까지 가요? 13까지 갑니다. 괜찮죠? 한마디로 1부터 13까지 중에서 될 수 있는 수 A, B 플러스 1, C 플러스 2, D 플러스 3 이걸 골라주는 걸로 보면 돼요. 다시 한번 헷갈리면 얘를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A,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에요. 1부터 13까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13개 중에서 그냥 4개 뽑으면 되는구나. 둘이 똑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해될까요? 그렇죠? 1씩 밀어내는데 등호를 3개를 떼야 되다 보니까 1을 3번 더해주니까 딱
이 숫자보다 1 더 큰 수만 더해주는 거예요. 괜찮죠? 1 더 큰 수만. 얘보다 1 작은 수만 더해주는 거예요. 13. 괜찮죠? 그래서 얘도 별개로, 저 위에 있는 중복점. 이 식이 따로 증명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증명을 굳이 왜 설명하냐? 이 증명을 알아야 굉장히 관련 문제 내용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증명 방법을 꼭 연습해보는 게 좋아요. 그럼 진짜로 맞나? 만약에 2, 5, 6, 14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잠깐만, 얘가 2죠. A는 2인 거예요. 그러면 B'이 5죠. 그럼 B는 4인 거예요. 그러면은 C'이 6이죠. 6이면은 C는 4인 거예요. 그러면 D'이 13이에요. D는 10인 거예요. 2, 4, 4, 10 나온 거네. 맞아요. 괜찮죠? 딱 가능한 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단조증감수, 단조감수함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를 한 번만 좀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A, B, C 일단 3개로 줄여놓을게요. 1부터 10까지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정리된다? 1부터 10까지 10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로 뽑을 수 있겠지만 얘는 등호 떼는 작업을 하려고 A, B 플러스 1, C 플러스 1, 12 12개 중에서 그냥 3개를 뽑아놓는 거랑 똑같구나. 그래서 둘이 똑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얘는 그냥 딱 2개만 보지 뭐. 2개만. A, B, C, D 이걸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자, 이거 좀 지워도 되나요? 그죠? 지워도 되겠죠? 자, 딱 2번까지만 볼 거예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자, 일단은 A, B, C, D 1부터 10까지 문제점이 뭐예요? 아니, 다등호가 있으면 중복 조합으로 가면 되고 다등호가 없으면 그냥 조합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는 있고 모는 없고 하니까 되게 좀 헷갈려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아니, 등호를 떼면 돼요. 그렇죠? 일반적인 풀이 방법. 첫 번째, 등호 떼기. 자, 뭘 기준으로 봐도 됩니다. A를 기준으로 봐도 되고 B를, C를, D를 기준으로 봐도 돼요. 자, 이때 나는 A를 기준으로 봅시다. 자, 그럼 얘는 B 플러스 1 써주면 딱 등호만 빠져요. 자, 그러면 뒤쪽에 C에다가는 1만 더해줘야 돼요. 왜냐면 2 더해주면 이거는 중간에 빈수가 생겨버립니다. 자, 그럼 얘는 D 플러스 2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최소값 1이고 D는 10까지 가니까 12까지 갈 수 있어요. 12개 중에 4개 뽑아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등호를 떼는 게 아니고 등호를 붙여봅시다. 등호를 붙여봅시다. 자, 그러면 등호를 붙이려면은 얘만 붙이면 되네. 그래서 A 일단 기준수, B는 냅두고 있어요. 얘는 지금 1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잠깐만, 이게 어떻게 하면 등호가 붙어지지? C에다가 무슨 처리를 해야 등호가 붙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1만 빼주면 돼요. 괜찮네? C에서 1을 딱 빼면 둘이 그나마 같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가 만약에 3이라고 칠게요. C는 그러면 최소 4, 5, 6, 7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다 같이 1씩 빼면은 적어도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뒤에서 1만 딱 떼면은 최소 차이가 1에서 0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뒤쪽에 D는 어떻게 해요? 앞에서 한 칸 갔으니까 따라가야죠. 그래야 변동사항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뒤도 1 빼주면 돼요. 뒤의 수를 기준으로 바꿔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1이고요. 최대값 D는 원래 10까지 갈 수 있었으니까 1 빼주면은 9까지 갈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얘는 1부터 9까지 총 9개의 자연수 중에 하나, 둘, 셋, 4개. 그죠? 통째로 보는 거야. 통째로 9개 중에서 4개를 보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구나.
실제로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해설지들은 이 풀이를 안 써요. 왜 안 쓰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몰라. 나 빼고 쓰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이렇게 푸는 거를. 거의 대부분 해설지는 뭐냐면 3번 풀이로 많이 가요. 3번 풀이로. 3번 풀이는 뭐냐면은 얘는 전체 경우에서 빼는 거예요. 뭐냐면 BC가 같은 경우만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아, 그러면 얘는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는 에이 몰라. 저거 다 붙여놓고 시작해. 거기에서 이 경우의 수에서 BC가 똑같은 거. 요거 그냥 빼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등호 붙은 것만 경우의 수가 추가로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10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 뽑고요. 거기서 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지?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1부터 10까지 10개 중에서 하나, 둘, 3개 고르는 경우예요. 어차피 BC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10H3으로 가겠다라는 거. 답은 다 똑같아요. 자,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일단 12C4, 12, 11, 19, 4, 3, 2, 1, 4, 3, 12, 5, 45, 45, 495.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쟤는 10H4에서 10H3을 뺐다. 13C4에서 12C3을 뺀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이게 왜 12C4인지를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군. 자, 일단은 경우의 수가 13, 12, 11, 10, 4, 3, 2, 1, 4, 3, 12, 5. 얼마지? 65를 1, 2라면은 65, 65, 715. 12C3, 12, 11, 10, 3, 2, 1. 220. 495.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2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A, B 등호 붙이면서 그렇죠? 등호 붙일 거면은 빼야지. 그렇죠? 그래서 9H4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등호를 다 떼면서 (12C4로)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방금 쓴 것처럼 요 경우의 수에서 1, A, B, C, D 10인 경우의 수를 빼줘도 됩니다. 10개 중에서 4개 중복잡, 10개 중에서 3개 중복잡. 그쵸? 요거까지가 전부 다예요. 자, 이게 중복조합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전부 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지워도 되죠? 요거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거 다 했었지? 그렇죠? 그냥 뭐 간단하게만 정리해 봅시다. 정의역, 공역 개수가 똑같아요. 1, 2, 3, 4 1, 2, 3, 4 1번 함수의 개수 당연히 4파이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1대1 대응의 개수. 그렇죠? 1대1 대응 개수는 그냥 4피사지만 4팩으로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증가함수 4시사 감소함수 4시사. 그렇죠? 5번 단조 증가함수 4H사. 그 다음에 6번 단조 감소함수 4H사.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역의 개수가 공역의 개수보다 큰 경우
자, 정의역 1, 2, 3, 4, 공역이 1, 2, 3 이렇게 가는 함수예요. 1번 함수의 개수 3333이니까 3의 4제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 왜? 1대1 대응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경우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1대1 함수인 경우는 정역이 더 적어야 돼요. 그래도 같은 경우까지 가능은 하니까, 그쵸? 다만 이 경우는 어때요? 반대로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정역과 공역 원소가 똑같은 이때밖에 안 나와요. 1대1 대응은. 자, 그러다 보니까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는 이거랑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저기서는 안 나와요. 여기는 아예 1대1 함수가 안 나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분할 분배로 가도 되고요. 얘는 아예 전체 경우의 수. 그렇죠? 3파이 4에서 빼기로 들어가도 됩니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를 빼서 들어가도 돼요. 자, 어떻게 들어가요? 치역의 원소가 하나면 1인지 2인지 3인지 몰라요. 1로 나왔다. 그럼 뭐 다 1로 가는 거죠? 그렇죠? 다 1로 가는 거. 자, 그러면 치역의 개수가 2개인 경우는 3개 중에서 2개 골라줍니다. 그러면 1, 2, 3, 4가 다 1, 2로 대응되어 줘야 돼요. 그렇죠? 다만 전체 개수 2의 4제곱 중에서 1로만 가는 거, 2로만 가는 거 2개는 좀 빼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거 말고 분할 분배도 돼요. 분할 분배도. 자, 근데 일단은 분할 분배는 기초 개념 설명이 좀 기니까 일단 이것만 설명해 놓읍시다. 자, 3번 증가함수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왜냐면 이거 1대1 함수 자체가 안 되니까 불가능. 빵개야, 빵개. 아니, 그냥 어차피 문제 자체가 안 나와요. 감소함수 안 나와요. 다만 단조 증가함수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똑같은 게 또 나와도 되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4일체 3 쓰면 안 돼요. 3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 구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커비네이션으로 아예 나올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와! 경우의 수 내용 끝이에요. 경우의 수 내용 끝. 다 했어요. 물론 하나가 조금 남긴 했는데 걔는 안 해도 돼요. 걔는 필요하면 내가 중간에 3월달쯤 설명을 잠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항 정리 하나 남아요. 2항 정리 하나 남는데 이 문제를 지금 안 풀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일단은 쉬기 전에 한 문제만 잠깐만 풀고 넘어가 봅시다. 한 문제만. 272번. 이거 하나만 직접 풀어봅시다. 272번. 딱 2개만 하고 2항 정리 갈 거예요. 딱 2개만 하고. 지금 설명한 거에 비해서 내용은 아마 쉬울 겁니다. 근데 그게 여기 마플 시너지라서 이게 쉬운 거지 나중에 기출문제 가면 되게 좀 어려운 게 많아요. 그게 따로 정리가 안 되게 하려면 이 정도까지 연습해 놔야 돼요. 오케이. 자, 당연히 단조증가함수죠. 단조증가함수니까 얘는 6, 7, 8 3개 중에서 중복해서 5개 구해주면 되는구나. 괜찮죠? 그래서 7C5, 7C, 761, 21까지. 그래서 답이 3번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안 쉴 수는 없겠지? 안 쉬면 안 되겠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미안해. 잠깐만 10분만 쉬고 가볼게. 야, 큰일 났다. 10분은 좀 오반가? 25분까지만 쉬면 안 될까? 미안해. 너무 짧아져가지고. 미안.